네, 오늘은 4번 프린트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실 효과는요, 이 온실, 다른 말로는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얘를 담요 효과라고도 하고요. 이불 덮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그런 복사평형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복사평형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흡수량과 무엇이 같을 때 방출량이 이렇게 같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달 같은 경우 달 같은 경우 대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지구도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달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덮어주는 물질, 차단하는 물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같은 양이 나갑니다. 달도 달의 온도만큼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양이 같은 복사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구는 달과 다르게 이 주변을 둘러싼 대기층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불을 덮은 거랑 같은 효과인데, 처음에 이렇게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요,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려다가 이불이 덮어져 있네. 물론 통과하기도 해요. 통과하기도 하지만 다시 튕겨져서 다시 들어오는 이렇게 재흡수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돼요. 대기가 없을 때보다 다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 때문에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대기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달 같은 느낌일 때 얘는 지구라고 생각해 보면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받더라도 처음에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는 그대로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게 돼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물질이 없기 때문에 복사 평형 상태에 바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대부분이 일단 대기에 처음에 흡수가 돼요. 대기에 처음에 들어오다가 다시 일부는 나가긴 하지. 일부는 방출을 해요. 여기 보면 나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부 다시 지표에 튕겨져서 다시 담요에 덮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걸 다시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재흡수라고 한다고 해서 재흡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흡수하는 그런 재흡수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온실 효과라는 단어의 뜻은 대기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 재흡수 단계 때문에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온실 효과를 더 일으키는 기체들이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지구의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증기. 수증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물의 그 기체 형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테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요즘에 인간 활동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많이 하는, 이게 마늘 다자 쓴 거예요. 하는 거에 1위예요, 1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빼고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인간 활동 화석 연료로 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 화학식으로 쓴다면 수증기는 어떻게 되죠? H2O. 뭐 가스니까 G까지 쓰면 좋고요. 이거 영화쌤이랑 배웠죠?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메테인은 CH4 이렇게 되죠. 화학식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지구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에서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 우리 기권, 이 구름, 대기 이런 데에 흡수되는 양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대기나 구름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양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권으로도 와야 되죠. 직권으로 오는 게 한 50% 된대요. 지표로 흡수되는 게. 그러니까 총 지금 흡수하는 양은 합치면 우리가 지구에서 한 70% 흡수하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 간 걸까? 나머지 30%는 이렇게 지표나 대기에서 반사를 일으키게 돼요. 우리 모든 물체는 또 반사하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나 대기로부터 반사되는 양이 30%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 반사되는 정도를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알베도라고 배우게 돼요.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장이고, 지구도 지구의 온도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출하는 양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지표에서 방출을 또 하고요. 방출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또 일부는 대기에 흡수도 돼요. 하지만 흡수도 되지만 또 방출도 해요. 그래서 대기에서 방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기가 그 담요 역할을 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지표에 재흡수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가는 양이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랑 나가는 30%랑 나가는 70%가 합쳐져서 들어오는 100%랑 같다. 이런 게 바로 이 온실효과의 이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그래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65쪽 자료 해석은 이거 영상 끝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그런 온실기체 양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면서 이 온실효과도 되게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자체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근데 이 온실기체 중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다. 그런 온실기체가 양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써보면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긴 해요. 뭐 일단은 기온 올라가겠죠. 기온 상승. 그다음 해수면도 그러면 높아지겠죠. 빙하 녹고 뭐 해수면 상승하고 그러면 그만큼 그 저지대 그 낮은 곳은 침수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이상기후 폭설이나 폭염이나 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생태계에 여러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농산물 수확량도 좀 달라지고 재배량도 뭐 재배 작물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등등등 여러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